그래서 아세안에서 아세안 플러스 3라는 그 회의가 있었습니다. 예, 거기에 이어서 그러니까 그 G20도 열렸고 그리고 또 오늘부터인가 그 에이펙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연속적으로 동남아를 중심으로 그렇게 회의가 쭉 있었는데요. 예, 우리의 관심사는 그 한미일 정상회담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 예, 그리고 한일 정상회담이죠. 음, 특히 한일 정상회담이 이번에는 정식으로 열리는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그 주목을 예, 받았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랬습니다. 네, 재미있는 건요, 우리나라 신문은 이 윤 대통령하고 기시다 총리가 2개월 만에 다시 만났다 이런 식으로 제목을 뽑고요. 네, 일본 신문은 3년 만에 정식 회담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뽑았더라고요, 그렇죠. 제목을. 두 달을 전에 한 것은 그 일본에서는 정식 회담으로 인정하지 않고 네, 그 간담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간담회. 그렇죠. 예, 우리도 약식 회담 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고 또 여러 가지 잡음이 많았습니다. 그랬죠. 사실. 예, 네, 그러나 이번에는요. 정식 한일 회담을 한다라는 것을 일본이 먼저 발표를 했습니다. 아, 그랬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한국 쪽에서는 그 지난번에 여러 가지 문제도 있었기 때문에 예. 오히려 상당히 그 신중한 입장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기시다 총리가 거의 하기 싫은 것 같은데 억지로 우리가 바짓가랑이 잡아갖고 네, 앉혀놓고선 네, 억지로 네. 했죠. 예, 예. 맞습니다. 이번에는 그런 볼썽스러운 그런 장면은 없었습니다. 예, 없었습니다. 예, 예, 오히려 일본 측에서 적극적으로 한국하고의 정상회담을 좀 기대를 했다. 예, 그렇게 알 수가 있고요. 저번에도 좀 한번 이야기를 했지만 그 아소 타로 자민당 부총재가 예. 11월 2일에 한국으로 다녀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12구 참사 그 네네. 바로 조금 있다가 직후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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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랬었죠. 네, 그때 일본에 가서 한 이야기가 이것은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 한 예, 것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벌써 일본 쪽에서는 그 한일 정상회담을 사실상 계획해 놓고 아소 자민당 부총재를 보냈다 한국에 그렇게 알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지난번 뉴욕 회담은 우리가 몸이 달아 있었고 그런데 이번에는 오히려 거꾸로 일본 쪽이 몸이 달아 있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그렇게도 말할 수가 예, 있죠. 왜냐하면 기시다 총리의 지지율도 계속 내려가고 있고요. 그렇죠. 예, 예, 지금 뭐 30%대 중방 혹은 후방 예, 그러나 여러 여론조사에서는 그 가장 낮은 수치가 예. 계속 갱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윤 대통령하고 거의 앞서거니 뒤서거니 예, 이렇게 하고 예, 있는 것 예, 같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한일 정상회담이나 한미일 정상회담, 일본 쪽에서는 그 미일 정상회담 예. 이런 것으로 외교적인 점수를 좀 그 올리자 이러한 의도가 있었다. 그렇게 아, 충분히 말할 수가 있죠. 그렇겠네요. 예. 그리고 또 오늘 아침 그 뉴스를 보니까요. 그 윤 대통령이 어젠가 귀국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G20 회담이 저는 다 끝나서 온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회담 중간에 온 거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 나머지 일정은 그 외교부 장관 보고 대신하라고 해놓고 예, 이것도 잘 이해가 안 가는데 게다가 이 동남아의 그 여러 가지 릴레이 회담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이게 다 끝난 게 아니었어요. 그렇죠. 에이펙 회담이라는 게 또 있는데 그러니까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정상회담 아닙니까? 예, 예, 맞습니다. 근데 이것도 참석을 하지 않고 한덕수 총리가 대신 간다고 합니다. 이런 일이 네, 네. 역대에 있었습니까? 지금까지 기억이 없고요. 예, 그만큼 외교에 좀 자신감이 없다. 윤 대통령이 예, 그런 가능성도 좀 충분히 있고요. 음, 그리고 또 미국, 일본 그리고 중국하고 일당 한 번 정상회담을 했기 때문에 예, 그리고 한미일 정상회담도 있었고요. 그래서 중요한 나라들하고는 다 했다. 예. 그러한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여기에 G20이라고 한 것처럼
최소한 20개 이상의 나라 정상들이 모인 그런 회담 아니겠습니까? 보통 그 G20에서는 그 예. 문재인 대통령 때도 뭐 8개, 10개 나라하고 계속 그 양자 회담을 했거든요. 음. 근데 그만큼 그 한국하고 다른 예. 나라도 양자 회담을 하고 싶어 했고요. 음. 네, 그러나 이번에 어떤 면에서는 그 양자 회담을 잡으려고 해도 중국은 그 현장에서 양자 회담을 잡았지 않습니까? 그랬었죠. 예. 네, 그러나 다른 나라 잡으려고 해도 다른 나라의 사정상, 일정상 잡지 못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예. 네, 그만큼 한국하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된다는 식의 인식이 혹시 확산되어 있으면 아하. 상당히 안 좋은 신호다라고 할 수밖에 없죠. 그건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 이번에 그 한미일 정상회담이나 예. 한일 정상회담에서도 이야기한 그 거기 이 한국판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는 예. 게 있었잖아요. 이번에 새로 발표했죠. 네네. 예. 네, 그러나 그 내용을 보면 미국이나 일본에서 주장하고 있는 인도 태평양 전략하고 크게 다를 바가 없다라는 부분들이 있어요. 오히려 미국하고는 조금 다르거든요. 예. 미국은 중국하고 사실상 견제하기 위해서 그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는 것을 그 구상하고 있고요. 예. 그러나 일본은 중국의 1대1로 하고도 좀 어떤 면에서는 협력하면서 갈 수 있는 길을 좀 열어놓고 있는 게 일본의 인도 태평양 전략입니다. 예. 근데 한국판 인도 태평양 전략은 그런 면이 좀 있고요. 그러니까 일본식의 그 인도 태평양 예. 전략하고 상당히 비슷한 것이 아닌가 음. 그렇게 저는 보고 있거든요. 좀 이따가 저희가 이제 교수님하고 이제 PPT를 보면서 또 더 네네. 자세히 알아보겠는데요. 네네.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는 이미 미국이나 일본하고 다 회담해서 그걸 했는데 한국하고 그러니까 한국도 어차피 똑같은 전략을 갖고 있는데 그렇죠. 또 회담해봤자 무슨 소용이냐 시간 네, 낭비지 이런 식으로 다른 나라에서 생각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것이죠. 예, 네, 뭐 그거는 확인된 이야기 아니니까 예, 혹시 그렇다면 한국의 그 독자성 예, 같은 것이 조금 사라지고 있다라고 할 수밖에 없어가지고 상당히 그런 면에서도 예, 주체성이라든가 예. 이런 부분에서 우려 되는 부분들이 그러니까 없지 않아 있다. 미국, 막 이런 이야기죠. 일본도라든지 뭐 그렇죠. 이런 그 외교 전략이 네. 전략이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네. 이렇게 큰 부작용을 낳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미국 일변도 플러스 일본도 예. 그러한 말이 나오기 시작하면 좀 안 되잖아요. 요즘은 그렇죠? 뭐 일변도가 아니라 아예 일체화인 것 같아요. 예. 그 하나가 되어가는 예, 그런 것 예. 같습니다. 예.